우리 법원 행정처장의 이야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네. 자, 법원 행정처장의 이야기 이게 이제 또 과잉하게 또 너무 퍼져서 법원 행정처장이면 대법관급입니다. 네. 스스로가 판사고요. 예, 예. 그리고 이 법원의 그 근본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라는 데서 지금 이제 지판사나 대검 측의 입장과는 확실히 달라 보이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 내용 한번 보시죠. 네, 특히 문제가 됐던 구속기간 산정의 문제에 대해서 일단 천대엽 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는 있다. 재판부는 아마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으로 한 것 같지만 구속기간 관련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인데요. 네. 요 내용은 많이 안 얘기됐어요. 예. 예, 사람들이 뒷부분을 주로 많이 얘기하느라고. 예. 이 그 천대엽 처장도 조대희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사람이고, 네. 네. 뭐 그렇게까지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 발언은 주목을 못 받아서 그런데 사실 예. 되게 실망스러운. 그렇죠. 발언이죠. 이게 이제 왜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그 야당 의원들이 네. 구속기간 산정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어느 네. 쪽으로 봐도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네. 형사소송법에 써 있는 것도 그렇고 네. 지금 자꾸 관례 문제 얘기하는데 이게 관례가 아니라 법에 써 있는 거다. 예. 그리고 당신들이 쓴 주석서에서도 다 구속기간 날로 산정하라고 써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판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이거 검찰에서도 이 부분은 사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구속기간 산정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천대엽 처장의 저런 발언이 나온 것인데 예. 그래서 천대엽 처장이 사실 이 대목에서는 정청래 위원장 등에게 엄청나게 일종의 혼이 났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꾸 실무와 다른 판단을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어주고 심지어는 판례가 없다,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예. 그거는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예. 네,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와는 달리 네. 1심 재판부가 그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동일한 결로 얘기하고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랑 똑같은 입장. 네. 것이죠. 이게 이제 같은 또 법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고, 그러니까 같은 법관이 법관으로서 법관을 디스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뒷얘기는 검찰을 디스하는 쪽으로 그냥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즉시 항고를 안 한 검찰을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으로 질타하는 수준으로 나갑니다. 재판부 입장처럼 이것도 일부러 말해준 것 같아요. 네. 우리 판사처럼 나 또한 이 부분은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해 보인다. 네.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해서 일수로 계산한다고 지침까지 내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찰 또 걸고 들어가죠. 네. 검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교수님께서 몇 개 생략하셨는데 예. 굉장히 검찰이 그런 지침까지 내려버려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 이게 사실상 현직 대법관이 검찰에게 약간 지시하는 투가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예. 예,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발언의 의미와 문제점은 뭡니까? 일단 의미는 말 그대로 즉시 항고를 했었어야 된다는 네, 포기하지 말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문제가 저는 사실 문제가 된다고까지 표현하기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재판부의 입장 웃겨야지.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웃겨. 차라리 웃기지. 제가 확신이 없어요. 웃긴다는 확신은 더더욱 나 혼자만의 생각이야. 경복에 나가서도 말해본 적이 없어. 이 지기현 판사의 입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기현 판사의 입장이 이러이러한 거야.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오라는 거였는데 너네 왜 안 했니?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기현 판사가 결정문도 그렇고 설명 자료에 보면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네. 이게 뭐 검찰한테 즉시 항고를 하라는 부탁도 아니고 그리고 법원이 어쨌든 간에 판결과 결정을 하는데 수사기관한테 뭐를 해달라는 그런 판결과 결정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말이 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게 가능한 것처럼 천대엽 처장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많이 이제 퍼져 있는 것처럼 야 법원 행정처장도 대법관급인데 즉시항고 해야지 지금 당장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검찰을 질타했다고 그래서 신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퍼뜨리고 있는데 뭐 그건 검찰 때리기야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네. 검찰 안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일단 문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지판사를 옹호하는 듯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있거든요. 네.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여기서부터 틀려. 네, 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예. 법 규정상으로 이런 적용을 하면 안 돼. 네. 형사소송법상 규정으로. 네. 예. 그리고 시간으로 호겨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계산도 맞지도 않아. 네. 예. 심지어는.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예. 이날 약간 무슨 작심한 것처럼 그러니까. 계산 다 해왔죠. 예, 제가 오동훈 공수처장 얘기는 여기다 안 넣어놨지만 네. 오동훈 빙의해서 한번 얘기해 줘. 오동훈 공수처장 나를 약간 비슷하게 빙의는- 생긴 것 같은데. 약간 어. 그 깔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동훈 공수처장 왜냐면 이렇게 약간 그 역사다리 꼴 머리거든요. 머리숱 많은 것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하얀색 한 줄만 있으면 완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판사랑 비슷하단 말이야? 검수- 어, 판사 출신이긴 하죠. 예, 그분이. 판사 출신. 예, 공수처장인데. 뭐 오동훈 정도는 나쁘지 않아. 네, 그럼. 한결 같다는 게 아니니까. 네. 아무튼 오동훈 처장이 이날 되게 뭐라 그럴까? 약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을 준비해 왔어요. 네. 특히 국민의힘이 내란죄로 고소한 게 진짜 기분이 나빴나 봐. 엄청 막 고성을 지르면서 네. 국가기관이 과업을 수행하고 고소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내란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도 있고 네. 특히 구속기간 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계산을 다 해와가지고요. 법원이 산정하라는 대로 시간으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서류가 다시 검찰로 돌아간 날까지 해도 법 규정에 따라 시간을 다 빼면 1월 26일 오후 7시쯤에 끝난다. 네. 구속기간이. 네. 그런데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25분경에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간으로 계산을 해도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건데 네. 도대체 무슨 근거로 1월 26일 오전이라고 계산했는지 계산이 안 된다. 네. 법원 지기현 판사 말대로 해도 틀렸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수사기관의 장이 또 법원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한 것도 되게 이례적이라서 네. 이것도 많이 화제가 됐죠.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오동훈 공수처장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게 진짜 나는 이게 너무 가소로운데 이거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검찰하고 법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수많은 사람 이게 우리나라 참 민주시민으로 살기 어려운 게 이거 어떻게든 다 이해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날짜로 계산하고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 법조문 다 확인하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유튜브 방송을 타고 다 퍼졌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은 그 사람들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그렇죠. 저는 공부 안 해왔다고 봐요. 네. 천대엽 처장이 그냥 공부 안 해왔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기껏해야 진짜 이런 판례 있나? 네. 뒤져본 정도? 아마 네. 밑에 시켜서 뒤져봤겠지. 저도 그거라고 봅니다. 네. 판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례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확립된 판례가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애초에 이런 식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도 없었고 네. 네. 없었어요. 한 번도. 지판사처럼 적용한 경우는 더더욱이나 없었고 71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 규정상 날로 계산하게 돼 있는 건 안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틀렸고 네. 시간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그 지판사의 계산 방법이 틀렸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은 못해도 네. 적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은 갖고 와야지. 그리고 체포적 부심 기간 네. 포함시킨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형법에 나와 있어요.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넣지 말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지 마음대로 넣었잖아요. 그건 틀린 거죠. 근데 틀린 걸 왜 틀리다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근데 말씀해 주시니까 천대엽 처장이 그 지기현 판사의 결정문 자체를 공부를 안 하고 왔을 수도 있겠다. 네. 거의 그 수준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기현 판사의 계산법만 틀린 게 아니라 사실 아까 말씀하신 체포적 부심은 공제를 안 해버렸어요. 네. 구속기간 나중에 더하는 거에서. 네. 그렇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간과했을 수도 있겠네요. 천대엽 네. 처장이.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뭔가를 법 규정 따지고 실제로 계산까지 해서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에 대한 나름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판결문의 요지는 결국 그거잖아. 이게 인권을 생각하면 시간 계산을 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거기에 관련 확립된 판례가 없다. 그러니 나는 이걸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테니 알아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해봐라. 네네네네. 이 얘기거든. 그렇죠. 딱 그 요지 그대로 얘기 좀 한 거야. 그러니까. 네. 네. 근데 그런 요지였다면은 논란의 공수처 수사권 얘기는 왜 또 꺼냈겠습니까? 네. 지기현 판사가. 그것도 설명이 안 되죠. 그것도 네. 설명이 안 되죠. 왜냐면은 천대엽 처장이 그 부분을 해명을 안 했어요. 그 부분은 너무 논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공수처 문제는 아예 해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천대엽 처장이. 네. 그 지기현 판사 다음날 아침에 한겨레 기자하고 인터뷰한 거 보면은요, 세상 해맑아요. 나는 그냥 논의의 장에 이걸 던졌을 뿐이래. 와, 막 그 말 듣는데 정말 막 그 천불이 난다는 표현 있잖아. 네. 아니 판사가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데 그렇지.
아니, 내 말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 막 이런 그렇지. 말을 해요. 예. 제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고 논의해보자. 저희 논의회장이 이 화제를 꺼냈을 뿐입니다. 이러는데 네. 우리가 아니 무슨 토론 진행자야 본인이? 왜 화제를 꺼내고 난리야? 근데 그게 진짜 해명이 너무너무 조금 궁색했던 게 왜 그 해명이 나왔냐면 지기현 판사가 2022년에 쓴 주석서에 네. 주석서에도 난로 계산한다고 써 있거든. 그렇지. 그게 들켜서 한겨레 기자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할 말이 없으니까 아유 내 말이 그렇다고 이번에 내 말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천대엽 행정처장의 이야기는 예. 그냥 자기 판사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 달라라는 얘기 이상 이하도 아니고 지판사가 검찰에게 던진 네. 약간 그 폭탄 공을 넘긴 던지기. 것, 네. 예, 그거를 검찰이 그냥 받아 안고 터져버린 것에 대해서 얘네가 계속 터진 상태로 있을지 뻔히 알고 한 얘기야. 아. 예, 14일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아침에 잠깐 대검 쪽에서 검토 중 얘기 나왔어요. 쇼를 하더라고요. 내 그거 보자마자 이 새끼들 또 예. 쇼하고 있구나. 네. 아니 이럴 거면은 검찰 타이틀 떼고 그냥 쇼단이라고 하세요. 네. 쇼밖에 못해? 아니, 근데 검찰은? 어차피 아, 이미 짜증나. 자기들이 즉시항고를 우리가 포기한 순간 다 끝났다라는 입장도 됐고. 네. 네. 심지어는 즉시항고 포고서도 안 냈다며. 그러니까 네, 안 거기서. 냈습니다. 지금도 안 냈대요. 개판이야 개판. 네. 그러니까 이거 절차법도 어긴 거예요. 일단 석방을 해놓은 거야. 절차를 안 해놓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미 자기네들이 확실하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즉시항고 포기해서 석방을 했어. 네. 심지어 뭐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라는 소리 계속해. 자기네가 안 그랬던 반대되는 사례들이 지금 막 4-5개가 확인되는데 그렇지. 언론이 찾아가지고. 네. 그런데 오늘 아침 그 쇼는 왜 또 했을까요? 어차피 또 즉시항고 할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뭔가 내일까지니까 네. 예, 뭔가 있는 것처럼 하는 식으로 하는 걸 언플이 너무나 잘 먹혔다라고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거야. 고민하는 척을 하면 여론이 좀 그러니까 약간 수그러들 그 것이다. 당시에 약간은 또 이제 이렇게 헷갈려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지도 않을 거면서. 예. 진짜 나쁜 놈들이네. 뻔히 안 할 게 이제는 사람들도 다 아는데 네. 그래도 사람들이 잠깐은 혹시 이런 생각한다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오전에 잠깐 그런 쇼를 할 때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거든. 네. 즉시항고 다시 하나?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 걸 이용하는 거구나. 이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잡음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지. 야, 진짜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안 할 거 어차피 할 의도 1도 없으면서 네. 괜히 이제 뭐 하나 안 하나 막 기사 쓸 거리도 몇 개 주고 막 뭐 회의 들어갔다 뭐 이런 기사 이번엔 어떻게 나올까 뭐. 예. 특수본하고 갈등설 흘린 거하고도 똑같고요. 이전에 이미 이제 그 검사장 회의할 때 쓰던 방식하고 똑같아. 시간 얼마 안 남겨두고 마치 뭔가를 하고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방식.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그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예. 그러니까 3월 8일에 석방지휘 할 때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 대검에 즉시항고 해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는. 네. 그것도 100%는 믿지 않으시는군요, 그럼. 저는 75% 안 75%.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했던 것 같진 않고 막 무슨 직을 걸고 뭐 항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정도는 아닐 거다. 아니지. 네. 아이고. 그러니까 면은 다 세우겠다는 거네. 네. 특별수사본부는 뭔가 정말 정의감에 수사하는 것처럼 좀 이미지 포장하고 대검은 뭔가 쇼하면서 시간 끌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챙기겠다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 검찰이 이제 위헌이다 뭐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그럼 지들이 헌법재판소가 아닌데 위헌 판단을 왜 해? 거기에서 직접적인 위헌 판단도 안 했는데. 그리고 위헌 판단을 하면 그 뭐가 그 다음에 와야 되냐면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구속 정지에 관련된 거잖아요. 입법이 해결하면 돼요 그 부분은. 그리고 실제 하는 데는 그 조항을 적용만 안 시키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구속 취소에 관련된 거는 위헌 판결이 나온 게 아니었었잖아. 그렇죠. 그럼 다시 물어서 그게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가 해결하든 하면 되는 문제인 거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법원 재판이 시작되는 이상 인신구속은 법원의 몫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검찰이 항고하고 그 판단 받는 기간 동안 이렇게 늘어나고 이러는 건 뭐 하면 되는 거고 법원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다시 자기 직권으로 구속을 다시 하면 돼. 그래서 지규현 판사가 결자 해제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한데. 네. 그럼 대법관급이 그걸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네. 이미 그러고 보니까 또 그 얘기는 안 했네요.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제일 좋은 거야. 이 판사가 얘기했듯이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묻는 게 절차적으로 맞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법원이 검토를 해가지고 자기 직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네. 누가 하래? 그러니까 그런 행정처장 정도면 그 법률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차라리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기현 판사를 전적으로 옹호해주는 입장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런 입장을 내는 것보다는 그냥 깨끗하게 다시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훨씬 나을 수도 그러니까 있죠. 자기가 그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법률 절차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정식적인 의견, 그렇죠. 라든가 이런 거를 국회 앞에서 낼 거면 거기에 대해서 하다 마라 판단하지 말고 어차피 판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 법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이러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절차적으로. 그렇지. 그걸 알려주는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왜냐면 지기현 판사가 다시 형사재판하면서 구속하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천대엽 처장이 정말로 이게 즉시항고를 해서라도 결과적으로 다시 잡아놔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네. 사실은 다시 구속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건 판사가 하는 겁니다. 네. 이 말을 해줬어야지. 그렇죠. 예, 그게 멀쩡하게 정말 가능한 절차인데.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까지 해놓고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리도 없고 일반 항고를 할 리도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네. 이미 이렇게까지 지질러 싸놨는데 그걸 걷겠어 자기들 손으로. 윤석열 엉덩이 닦아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법원에서도 완전히 재판사가 이따위 걸 만들어 놨으니 그 1심 재판부가 그 또 짐을 떠맡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네, 안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절차 자체가 법기술조차도 아닌 상당히 문제가 많은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각인할 수 있게 법률적 양심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을 안 한 게 진짜 잘못된 태도네. 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게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태도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판사들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군요. 네. 사실 천대엽 처장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됐지만 그간 되게 소신 발언 이른바 네. 몇 번 해가지고 주목을 좀 받았는데 이번에 좀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네. 판사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네. 무조건 판사 편이구나. 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면 대법원장의 수하고 예, 그리고 이 행정처가 사실 인사를 직접 관할하진 않지만 네. 기본적으로 기본판을 다 짜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대법원장의 의중이라는 게 있지만 행정처장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예, 실무를 다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의 재판사가 이 1심 재판부 굉장히 중요한 1심 재판부를 맡도록 배정하는 거 이거는 뭐 랜덤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예, 어느 정도 판사 배정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판을 까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걱정되네. 지기현 판사가 1심 맡고 있어서 또 그것도 걱정되는데. 아니 근데 뭐 윤석열이 그 혐의가 그거 하나가 아니기 1심 재판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이들이 뭐 양심을 다시 챙겨가지고 뭐 압박을 가해서 뭐 움직이는 거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탄핵 인용되고 일반인 신분되고 네. 윤석열은 그리고 정부가 바뀌어서 특검 추진해서 네. 외환죄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새로 구속하고 새로 재판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공소 내용 바꿔야 되고. 예. 특검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이거는 뭐 사실 윤석열은 특검 아마 시작되면 별건이 한 뭐 무지하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네. 뭐 다른 사건도 일단 수사 들어가게 되면 나올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일단 박근혜가 뭘로 감옥살이를 했냐 그러면 그거 공천 개입으로 감옥살이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8년이나 때렸잖아요. 감옥살이는 그거 말고도 여러 개로 했죠. 그냥 여러 개 합쳐져가지고 네. 네. 수사 처음 들어갔던 게 아마 공천 개입이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문제는 박근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사람 혐의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국성이 나와버렸고 뭐. 네. 자, 이 와중에 네. 한동훈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재미삼아 살펴보도록 하죠. 정말 제가 진짜 지난주에 너무 된통당해가지고 한동훈 발언을 안 넣을까 했거든요. 네. 안 넣으면은 근데 교수님이 제가 안 넣어도 재밌는 건 가져오긴 하는데 안 넣을까 하다가 자, 우리 역시 재미를 포기 못하네요. 힘들어 한동훈. 한동훈 심판대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한번 볼까요? 네. 또 3월 10일에 김현정 휴가 복귀하자마자 또 한동훈 부르더군요. 네. 네, 한동훈과 인터뷰. 와 나는 정말 교수님 이건 좀 딴소리인데 네. 김현정 앵커의 태도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얘기는 사실 좀 할까 그랬는데 그거 먼저 할까요? 네. 요것도 사실 길게 얘기할 거리는 아니에요. 네. 사실 저도 답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니들이 어쩔 건데 네. 이 자세인 것 같거든요. 딱 네. 그래 뭐 3주 지났으니까 니들 다 까먹었지? 어쩔 거야 니들이 이러고 그냥 앞에 그 복귀말 한 것 같거든요. 네. 뭐 정치판에 우리를 끼어들지 말라, 뭐 끼워넣지 말라. 더러운 정치 싸움에 네. 언론을 끼워넣지 말아라. 네. 네. 일단은 그 말이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세요.
무서워. 무서워. 벌써 기가 질렸어. 아니, 여긴 뉴스쇼 나가면 안 되겠다. 뉴스 진행자 그런 말을 해. 더러운 정치 싸움이라니. 아니 이거 명백하게 근거가 나왔는데 카톡으로. 일단 그 말, 네. 그 말 자체 너무 세기만 해? 부적절하죠. 너무 세니까. 세서 부적절한데. 부적절해서 문제가 아니라. 아니, 부적절해서 문제인 거죠. 네, 네. 왜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 싸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여야 대결 네. 또는 뭐 여야 간 논쟁 막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으로 지금 약간 왜곡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라 그냥 증거가 나온 거예요. 이준석이 제작진한테 특정 패널에 특정 말을 못하도록 이런 자료를 넣어. 이런 질문을 해라고 한 거는 이거는 통상적으로 방송 내용과 질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네. 출연자들과 논의하는 수준을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방송법 위반 얘기까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이거는 편성에 직접 개입한 수준, 방송 내용에 직접 개입한 수준이니까. 그렇지. 심지어는 특정 질문을 못하도록.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그 근거가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더러운 정치 싸움이에요. 그냥 근거가 나온 건데. 근거가 나왔으니까 정치 싸움이 아니다. 네. 정치 싸움이 아니지. 이건 범죄지. 방송법 위반. 다른 센 걸로 지금 덮고 있어. 너는 이정현처럼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싸움이 되려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돼야 되잖아요. 보통 정치 싸움이라고 하면 네. 이제 공당 간의 싸움을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구도를 가져온 거거든. 이 프레임을. 근데 누구랑 누구의 싸움이지? 예, 고래 싸움에 왜 괜히 우리를 껴넣냐? 우리 새우가 등 터진다. 그러니까 고래 싸움 하는 것만 따로 떼가지고 니들 알아서 가져가.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현정 앵커는 그 허은합 세력 vs 이준석의 싸움에 자기들을 끼워 넣었다 뭐 이렇게 지금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정치 싸움이라고 표현한 거 더러운이라고 붙인 이유도 그거잖아. 그러니까 허은하고 개혁신당 지들 안에서 권력 다툼하는 거 가지고 왜 우리 엄한 사람들 굉장히 괴롭혀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지. 이게 일부러 그냥 그 방어하기 위한 프레임을 짠 게 아니라면 근본적인 문제의식 자체가 뒤틀려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네. 아니 그러면은 좋아요. 허은하 대표 쪽이랑 좋아요 허은하 대표가? 그렇게 말했나? 좋아요 허은하 대표랑.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허은하 대표랑 이준석 쪽이랑 싸우다가 나온 의혹은 맞지.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러면 일단 명확한 대화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게 어째서 방송 개입이 아닌지를 그럼 먼저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야 그게 더러운 정치 싸움이 되지.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준석이 벌인 방송법 위반 또는 방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어야 더러운 정치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저거는 방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도 아닌데 허은하 쪽에서 이준석을 공격하려고 CBS를 제물로 삼았구나. 그러니까 그게 부당한 방송 개입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돼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무턱대고 더러운 정치 싸움이라고 하고 그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해버리니까. 네. 물론 CBS가 김현정이 복귀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정치 싸움을 좀 더 확장시켜 보자면, 그러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게스트들 누가 봐도 김현정 앵커가 편애하는 걸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게스트들을 공격하는 싸움까지 확장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래 이준석 싫어하는 거 알겠어. 근데 이준석 공격하는 거에 왜 나를 끼워넣어서 같이 공격해? 나는 그냥 얘기만 들었을 뿐인데 라고 자기는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한 발 빠지고 나머지를 더러운 정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더러운 정치 싸움이라는 말을 쓰면 이 프레임에 빠져버린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지금 미아산미아님도 그 유사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애초에 이게 튀어나온 이유는 이들이 더러운 정치 싸움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러운 정치 싸움이 아니야. 말 그대로 근거나 이유를 얘기했으니까 의혹을 던진 거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 권력 투쟁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더럽다고 누가 왜 이름을 함부로 붙여? 그러네. 그것도 함부로 자기가 마음대로 더럽다고 했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준석하고 윤석열하고 싸웠을 때 당대표 쫓아냈을 때 더러운 정치 싸움이라고 얘기 한마디라도 했어? 그러게. 맞아. 더러운 당내 권력 싸움이라고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때는 이준석이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그 싸움이야? 그리고 이준석 쪽에서 허은하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에도 더럽다고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 더러움이 그 허은하한테는 적용이 되고 이렇게 이준석한테는 적용이 안 돼? 이거는 그냥 명백하게 이준석 쪽을 좋아하긴 하나 보다. 허은하 쪽에서 꺼낸 의혹에 대해서만 지금 더럽다고 했네. 그렇지.
저는 거기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굳이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 더러운 정치 싸움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이들의 의식을 반영한다고 봐요. 네. 괜히 저기 이준석한테 허은하가 엉겨 붙어가지고 우리까지 끌려 들어가지고 괜히 입판 만들어진 거 아니야. 허은하가 미운 거야. 이준석이 미운 게 아니라. 아 그러네 지금 보니까. 네. 근데 허은하가 미운 이유는 이준석이 예쁘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애초에 일단 이 프레임 자체가 저는 비틀어진 의식을 반영한다라고 보고요. 언론인이라고 스스로 우리 언론을 끌어들이지 말라. 뭐 언론이 무슨 고귀한 존재야? 아 맞아. 네. 진짜.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고기에 약간. 그러니까 그 고귀함을 가지고 있으면 똑바른 인식이라도 가져야지. 문제 파악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네. 그렇다고 해서 고귀해지지도 않는 거지만 그건 뭐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문제인지 자기가 해명해야 될 과제가 뭔지 일단 네. 여기에 대해서는 툭 하고 덮어버리고 더러운 정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고귀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데. 그렇지. 원래 언론이 뭔가 의혹이 나오면 따져서 규명하고 이런 건데 네. 자신들에게 의혹이 제기되면 무조건 더러워 그냥. 무조건 더러워.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면 더러운 거야. 그렇지. 그리고 정말 최악인 건 이 변명이라고 하지 말죠. 이 논란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태도가 이준석하고 무섭도록 흡사해. 네. 물어본 질문에 답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질문은 그거였잖아요. 왜 이준석 의원이 들어가 있는 개혁신당 단톡방에 있던 사진이 뉴스쇼에 그대로 떴느냐. 네. 이 부분을 질문한 거거든요. 그리고 썸네일은 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인데 유승민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이준석만 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못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 차례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아. 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뭉치고 넘어가. 거기에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커뮤니티에서 유사한 이야기가 이미 돌고 있었다. 왜? 그게 저기 CBS. 그 제작진 측에서 해명한 바야. 그러니까 김현장이 복귀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었던 얘기고 그리고 그 전에 자기도 보니까 그 작은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토마토에서 이 여론조사를 보도했더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선 자기가 이렇게 거기에 나온 내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점검까지 하고 검토까지 한 다음에 사실성을 그거를 그 이미지를 우리 팀이 이제 이렇게 만져가지고 올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 원본 소스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거를 이준석 쪽이 가져갔겠지, 커뮤니티도 가져갔겠지. 네. 자기네들도 썼다 이거야. 원본을 똑같은 걸 썼다는 얘기인데 왜 결과물이 똑같냐고. 그렇죠. 네. 이준석 쪽과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쪽과 지들이 가지고 있어서 결국 올린 결과물 왜 똑같아? 그렇지. 네. 그건 원본을 가져온 게 아니란 얘기거든. 원본을 가져와서 뭔가 이렇게 만진 게 아니라 만져진 것들을 서로 그렇죠. 공유했다는 거잖아요. 측이랑. 네. 근데 마치 원본 보고 지들도 다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렇죠. 원본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이미지 그 그래프 같은 거 이미지 보면 다 이거 만지고 심지어 막 순서도 몇 개 바뀌어 있어요. 그런 게 바뀌어 있어서 제작진이 이거는 편집한 거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준석 측이 편집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들킨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 뒤틀린 인식 결국은 허은하 때문에 생긴 문제다. 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끌어들인 건 또 이제 사람들이라는 거지.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럼 니들도 똑같이 더러운 놈들이야. 우리는 고귀한 언론인데 우리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 하는 식의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나쁜 언론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방송 중에 댓글창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댓글쇼에서 그 컨셉이 이제 댓글을 보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댓글 쓴 사람들한테 뭐 커피 쿠폰도 나눠주고 뭐 이러는 건데 특정 댓글만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네. 기술 오류래. 세상에 무슨 그런 기술 오류가 있어.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방송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까지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거는 예를 들면 편성팀이 아닌 편성 쪽에 있는 미디어 쪽이 아닌 어떤 외부 정치 세력이 엄청난 압력을 가해서 막 팔목 비틀어가면서 이거 올리도록 만든 이게 아니야. 서로 좋아서 한 일이야. 맞아요. 근본은 이게 서로 좋아서 한 일이거든. 그러면 방송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거든. 그렇죠. 또 그리고 이준석 개인이 옛날에 유죄 판결 받은 이정현 홍보수석처럼 대통령실에 있는 대단한 권력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방송법 위반이라는 것도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물론 방송법 위반 소지는 짚어봐야지. 이건 사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윤리 위반이에요. 윤리 그렇죠, 위반. 언론 윤리. 윤리는 무슨 개떡처럼 알고 있는데 언론이 고귀한 취급 받으려면 지들의 윤리를 맞추라고. 그 윤리의 핵심은
사람이 뉴스원과 그러니까 취재원과 뭔가 소통도 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그들 거 들어주는 척하면서 뭔가 이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스스로가 독립적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요. 네. 그게 독립적이지 않게 행동한 거야. 한 몸이 돼서 행동한 거 아니야 한동안은. 그래서 저는 뭐 이사한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말씀드리면은 그 CBS하고 이준석 측이 똑같이 해명한 게 있는데 그게 진짜 웃긴 게 네. 원래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거기에 언론 단체들이 얘기해. 더러운 싸움에 우리 끌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아. 그거야말로 그 말을 해줘야 돼. 니들의 더러운 싸움에 왜 모든 언론을 갖다 붙이냐.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게요. 뭐 교수님 특히 많이 해보셨겠지만 일부러라도 질문 같은 건 상의 안 해요. 안 하지. 상의 미리 그 질문 사항은 미리 알아보면 준비하니까. 예. 그런데 심지어 반론성 질문을 자기네들이 받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까지 받아놓고 원래 그렇게 한다. 원래 그렇게 네. 하는. 원래 질문을 다 짠대. 세상에 어떤 시사 토크 또는 토론 뭐 그거는 토론 프로그램 아니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질문을 같이 짭니까 작가들이랑. 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그 저기 뭐야 봉지욱 기자, 최경영 기자 다 라디오 프로그램 아침 시사 프로그램 진행해본 사람들이 자기는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잖아요. 당연하죠. 질문을 왜 같이 짜요? 그리고 그래 본 적이 없는 게 맞아 당연한 거야.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싹 모른 척해. 그리고 이준석은 맨날 나와서 명태균 걸렸을 때도 처음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했어요. 원래 이 정도 한다. 그렇지. 뭘 원래 이 정도를 해? 너만 해 너만. 아, 이게 그쪽 사람들의 방법인가 봐. 더러운 싸움에 다른 사람들 다 끼워놓고 그렇지. 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 다들 그래. 약간 그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준석이 방송을 잘 이용해 먹는다. 네. 제가 방송을 꽤 오래 한 입장에서 이준석 같은 인간이 방송을 안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맞아. 엄청나게 부끄러운 치욕적인 일이지. 일이지. 방송판 자체를 완전 개떡으로 하는 거야. 제가 예전부터도 계속 경고했어요. 너 그렇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당시 이 진짜 별거 아닌 작가들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자기가 나오면 좀 클릭수 좀 나온다고 해가지고 방송 쥐고 흔들 수 있을 것처럼 네, 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그거를 쥐고 흔들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라고. 네. 둘이 좋아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라고. 그렇지.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죠. 네. 네. 이게 요 한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죠. 오죽하면 준성맘 소리가 나왔겠어. 네. 되게 치욕스러운 표현인데. 그리고 뭐 이준석이 뭐 조회수 나온다, 뭐 시청률 나온다. 아니 MBC 100분 토론 시청률 1.5밖에 안 나왔던데? 이재명 대표 나왔을 때는 4.9 나왔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나오니까 1.5밖에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그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 언론의 주목도마저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듣보잡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계죠. 사실 이준석이 그렇지. 나오면은 조회수가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했던 이 일부 제작진들의 착각이 네. 이제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애초에 그 판 잘못 만들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냥 간단히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조기 대선이 확정도 안 됐는데 각 정당의 대선 후보라고 생각되는 유력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왜 불러앉혀? 맞아.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러앉혀? 이게 무슨 웃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창피한지 약간 이렇게 마사지를 한 거 아니야? 뭐 네. 누구에게 길을 묻다 이러면서. 한국 정치에 길을 묻다. 네. 그걸 왜 이준석한테 물어봐요? 결국은 이렇게 까놓고 예비 대선 후보에 대해서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쨌든 불러 앉혀놓고 먼저 얘기를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넘기는 거지.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예, 왜냐하면 그게 가장 잘 팔리고 네. 누가 봐도 가장 유력하거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 불러다 앉혀놓으면 네. 뭐라 해 국민이? 뭐라 해 당연히. 상성 논란이 또 예, 생기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신당 전에 조국혁신당 부르고 음. 조국혁신당에 지금 임시 대표가 대선 후보 안 나오잖아요. 네. 예. 그리고 개혁신당 붙인 거. 제가 볼 때는 이재명하고 이준석 부르고 싶은 거예요. 네. 아, 딱 그거죠. 네. 그 중간은 끼워 넣은 거야 홍준표를. 그리고 조국혁신당 끼워 넣은 거고. 네. 예.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요. 만약에 이러려면 진보당도 불러야 돼. 그렇지. 다 불러요. 왜 진보당 안 불러? 네. 진보당이 더 지지율 높게 나와요? 의석수도 똑같아요. 네. 네. 심지어 대선이라고 말을 못할 뿐이지 누가 봐도 조기 대선 노리고 이런 인터뷰 네.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은 사실 이게 무슨 선거법에 따른 공식 토론도 아니고 다 불러야죠. 네. 그렇지. 다 불러. 선거법에 이제 진짜 공식 선거 기간 들어가 버리면은 못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공식 방송에서는. 네. 근데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여유도 있겠다. 다 불렀으면 됐지. 그건 또 안 네. 부르잖아. 끝까지 이준석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이준석 안고 계속 시청률 1%대 뽑아내면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정신없어서 지금 대응을 못하는 거지. 이거는 김문수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고 나서면 오세훈, 네. 김문수. 충분히 문제가 되면 홍준표라는 사람이 왜
물어야 되는 사람인데. 왜 우리 맞아. 대선 후보처럼 나가가지고. 네. 네. 지금 대구시장 아닙니까? 네. 그렇죠. 대구시장한테 왜 한국 정치의 길을 물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물으려면 물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유를 뭔가 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뭐가 설득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가장 먼저 뭐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했고 뭐 그다음에 가장 유력한 후보인 걸 데이터로도 명태균한테라도 부탁해가지고 가만 가서 못 가나? 가장 높은 그 국민의힘에서 가장 지지율 높은 사람이라도 되든가 뭔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지. 네. 억지로 껴와 맞힌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른바 방송을 한다는 사람들의 네. 이준석과의 공모관계라니까. 되게 수준 낮은 공모관계. 이거 정말 그 감다디라는 말 아시죠? 저 해석은 안 할게요. 정말 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성과라도 내면 내가 할 말이 없겠어. 성과도 개똥이잖아. 뭐야 도대체 남는 게 뭐냐고 도대체 그러면. 이준석 불러다 앉혀놓고 무슨 현인이라도 되는 듯이 한국 정치의 길을 묻는데 그 성과가 뭐냐고. 거기에 나온 생산성 있는 답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못 불려나가지 못한 예. 한동훈을 얘기해 봅시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호출을 못 받았네. 얼마나 불쌍해요. 아, 불쌍하다. 그러니까 맨 저기 주변 변방 돌아다니면서 스웨터 하나 갈아입고 있지. 아 그래서 이 사람이 CBS 나갔구나. 그렇지. 네. 한동훈이 네. 3월 10일에 복귀한 김현정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근데 진짜 화기애애하더라 둘은. 예. 풍짝이 잘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한동훈 발언하고 좀 비슷한 결에 비슷해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사를 한동훈이 딥시크를 네. 훈련시킨 것 같아. 아. 자기 말투로. 그래서 특정 질문이 딱 들어갔을 때 바로 답을 뽑아줄 수 있도록. 예. 예, 진짜 비슷해요. 저번에 우리가 했던 한동훈 발언하고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했고 그 계엄에 대해서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대단히 고통스럽게 생각한다. 계엄까지 겪었고 계엄을 저지했다. 잠깐만요.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이 맞아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거지.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는 건 뭐야? 생각하는 게 고통스럽다는 얘기야?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네, 많이 컸다. 진짜 족제비 꼴이 됐다. 문장이 엉망진창이잖아. 계속 그 계엄에 대해서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아니 교수님이 생각보다 성대모사를 되게 잘하세요. 아무튼 이거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네. 계엄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러면서 이걸 강조합니다. 계엄을 저지했다 내가. 그렇지. 내가 저지했대요. 이런 경험을 다 겪은 정치인이 평생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되겠냐. 죄송한데 혹시 그 계엄 해제 거기에 투표하셨어요? 계엄 해제 투표한 193명인가요? 예.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 일단 193명 있네. 네. 심지어는 본인은 투표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저지한 거야. 그렇지. 평생 정치인이 또 뭐야? 평생 정치인이 몇이나 되겠나? 평생 검사 아니었어요? 그럼 나 저 같으면 193명은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얘기했는데. 심지어 그 193명이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불법 계엄을 한 이상 고통스럽지만 대통령은 직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꾸 고통을 누구의 고통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고통스럽대. 아니 무슨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앉아 있으면 네. 고통스러운 병이라도 있나? 혹시 결석 있어요? 그럼 약을 먹어. 결석 있으면. 혹시 방석 깔고 앉아야 되고 이런 부분 아니에요? 아니면 뭐 혹시 막 그렇죠. 예. 계속 고통스러워. 이게 본인이 고통스럽다는 건지 아니면 뭐 당 지지자들이 고통스럽다는 건지. 네. 예. 아무튼 네. 그런 얘기를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으면 대통령이 고통스러운 건가? 그럴 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로 책을 정말 안 읽으셨나 봐. 주술이 맞는 문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 아니라서 저렇게 자꾸 불필요한 사족을 갖다 붙이고 이게 아까 검님 말씀하셨지만 고통스러운 문제가 그러니까 고통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게 어떤 심리 상태에서 나오는 표현법이냐면요. 네. 원래 주어가 불확실한, 그러니까 한국어가 원래 주어가 불확실한 편이에요. 예. 네, 근데 그거는 서로 다 알기 때문에 그 주어를 줄이 없애거든. 예. 생략이죠, 생략. 네, 생략하든가. 그러니까 이 주어가 뭔지를 서로 다 아니까 그 주어를 안 쓰는 방식을 이제 보통 쓰는 건데 저기서는 서로 다 알지 않죠. 이게 다 의견이 다르잖아. 다르잖아요. 네. 내 마음이거든, 내 마음. 네.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은 너 마음,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노래 있잖아.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이게 누구 노래였더라? 우리 모두 한 마음. 뭐 이런 거. 그러게 무슨 노래지 까먹었다.
아, 이 누구 노래지? 이선희 노래. 이선희. 네. 아름다운 강사. 아름다운 강사. 아, 그러네. 야, 나 이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희선이라 그랬네. 지금 거의 그 상태야. 알지? 우리 다 고통스럽지. 막 내 말 뭔 말인지 알지? 내 말 뭔 말인지 알지? 나도 고통스럽고 너도 고통스럽고 막. 그러니까 되게 모두가 마치 이런 감정을 공유하는 듯하게 강요를 하는 마음이라고. 아, 이 한동훈이 제가 지난주부터 느낀 건데 네. 교수님한테 질문 받고 거업을 쳐다보는 내 마음이야. 너도 모르지? 뭐라도 대답해봐. 계속 그런 식으로 질의응답을 하네. 그럴 때 야 목동 그래. 네 말이 아까 네가 한 말이 지금 내 말이잖아. 이러면서 제가 자꾸 쳐다보거든요. 조만간에 물컵을 집어던지. 눈빛 그만 쏴. 한동훈이 그렇다는 거는 난감하긴 한가 보다. 이 계엄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했다. 요거까지도 정말 오래 연습하고 한 말일 거야. 요거는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요거는 요거는 얘기해야 돼. 요거까지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바로 고통이 들어오는 거야. 고통스러우면 그 말을 하지 마 그냥. 안 하면 되잖아. 자꾸 말하라 그러거든. 고통스럽거든. 네. 왜냐면 또 이제 내가 대선 나가야 되잖아. 네. 또 나는 저 PD 형 저기 내가 뭐 보냈는데 여기 깨톡 좀 확인해줘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네. 이 사람은 계엄이 불법이라는 거는 확실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럼요. 자기 자랑이 그거 하나인데 지금. 그거 하나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온 것처럼 계엄을 저지했다라는 말을 하려면 이게 불법이었으니까 저지해야지. 합법인데 왜 저지하고 앉아있어. 그렇지. 내가 계엄을 저지했다는 게 지금 유일한 강점인데 그렇지. 그거를 위해서 불법 계엄이란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걸 하면은 고통이 그렇죠. 그 말을 하면 내가 은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내가 고통스러운 마음 너 알지? 나 고통스러운 거 알겠지? 그러니까 너도 고통스러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린 다 고통스러워. 오케이? 이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난 하나도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의 핵심은 자기가 이 말을 해야 되는 그 고통인 그러니까 거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 같아. 네,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고통은 자기가 친한 관계였었고 또 이 정권의 창출에 도움이 됐던 사람이지만 네. 고통스럽게도 하지만 나는 개인적인 사적 감정 없이 공적 감정으로 그의 문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네. 근데 그런 고통 알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라고 제발. 뭐가 고통스러운지 좀 알려줘. 돌아버리겠네 정말. 뭐 이 사람 한 얘기만 들으면 막 혈압이. 자, 그 뒤로 가볼까요? 네. 이 다음은 그 김현정 앵커가 근데 조기 대선이 오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지를 표명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지 않겠냐. 당심이 그렇지 않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대단한 애국심과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강한 마음이 있다.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정말 중요할 때는 집단적으로 합리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판단을 해왔다. 어떤 게 진짜 나라를 위한 것인지 판단하실 거다. 예. 현존하는 지지자들이 아닌 거죠.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지지자들인 거죠. 네. 지금은 내 손에 한 톨밖에 없거든. 딱 한 톨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합리 보수, 중도 보수 이게 지금 머릿속에 강렬하게 박혀 있어요. 네. 왜냐면 예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했는데 내가 나온 이후로 중도 보수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 이게 그 인터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 포지션을 내가 뺏어 와야 된다. 나는 살 길이 여기뿐이야라는 절박함이 좀 느껴집니다. 합리적인 보수, 중도 보수 나 뽑아야지. 이재명한테 흔들리지 말고 나를 뽑아주란 말이야. 나야 나. 예. 근데 진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잘 나갔던 검사 시절에 그런 것도 이제 숨기려고 하고 책에다 그거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내세울 게 진짜 없구나. 저지하지도 않은 계엄 저지를 자기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네.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제가 책을 냈더니 중도 보수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진짜로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저를 중도 보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떤 대선 주자라고 본인은 우기니까 어쨌든 어떤 대선 주자가 사람들이 나보고 중도 보수래요. 이거를 자기 강점으로 내세웁니까? 네. 그건 진짜 홍준표 씨나 할 만한 발언이에요. 사람들이 나보러 코카콜라래요. 이런 얘기 아니야 진짜. 그래서 진짜 내세우 흉내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성대모사 안 되지? 홍카콜라도 명태균이 붙여줬다 그러죠. 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한동훈 대표 이 인터뷰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어요. 네. 한동훈 대표는 자랑할 게 딱 그거 하나. 네, 계엄 저지하는 계엄 해제 표결에 내 한동훈계 의원들이 들어가서 했고, 근데 그것까지는 얘기 못해. 탄핵 가결하는데 내가 도왔다. 그건 또 얘기 못해. 요건 얘기 못해. 요거까지 가면은 중도 보수 분들이 싫어할 거야. 그 당내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싫어해. 싫어할 것 같거든. 싫어해요. 네. 차라리 그거라도 얘기하든가. 그럼 두 개로 늘어나잖아. 그렇지. 괜히 이재명 중도 보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탄핵하자는 얘기를 해 그냥. 그게 확실히 나은 방법인데 못해. 왜? 그래야 그나마라도 다음 차기라도 나오지. 그렇지.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중간에 아마 끝장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비대위원장도 총선 개망하고 바로 쫓겨나고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결국 들어가서 꾸역꾸역 가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 하는데 안 됩니다. 이게 약간 그 본인 스스로 잘 모를까요? 나는 이쪽에 재능이 없고 까면 안 되는구나를 이제 알 때도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 한동훈 대표의 이 사진은 방송에서 가져올 건 별로 없어서 살짝 뇌정지가 온 듯한 표정? 물론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이쁜 사진 넣어주셨어요. 이 정도면은 교수님이 골라준 사진 중에서는 거의 원픽이야. 잘 가지고. 저는 이 사진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보는 게 이게 얼굴이 되게 허옇게 나왔거든요. 그 눈썹이 너무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화장 되게 진하게 했네 그리고. 이 진한 화장이 너무 가감없이 보여요. 그에 반해서 머리카락은 지나치게 풍성하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좀 굉장히 언밸런스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뭐가 이상하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이상해. 눈썹은 너무 약한데 머리카락은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얘기하면 넘어가겠지.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 넘어가라는 시그널이죠. 이번에는 이제 김한정 씨에 관련된 거죠? 김한정 씨가 이분은 그냥 언론에 전화 오면 받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누가 김한정일까요? 제가 일부러 반반 잘라서 넣습니다. 반반 무만이. 이 김한정 씨가 이제 3월 11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2주 전쯤에 압수수색 받아가지고 그때 SBS한테 실언했던 거 했잖아요. 이번 주에 그 비슷한 말을 또 했는데 말이 또 좀 달라지면서 또 실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왜 했냐? 이제 오세훈 시장 쪽 사람들이 또 참고인 조사를 받았거든. 그래서 강철원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검찰이 하려는 것 같아. 그리고 김한정 씨가 돈 줬다는 건 너무 확실해. 이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또 전화를 했나 봐요. 경향신문 기자가 또 전화를 했나 봐요. 오세훈 시장 쪽 이게 수사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큰일 날 사람인데 내가 돈을 준 건 오세훈이 아니라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를 도운 거고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도운 거지 이준석을 도운 게 아니야. 그리고 대선에서도 윤석열을 도운 게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도운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더 큰 일을 벌리고 있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이잖아. 국민의힘까지 같이 엮여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당급으로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번 비슷한 실언을 했어요. 아예 이제 당 차원에서 내가 돈을 줬다는 거를 실토를 해버리고 있어요. 심지어 그동안에는 말을 안 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내가 돈 줬다는 얘기를 이제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쪽에 돈 들어갔다는 게 계좌로 확인이 돼서 검찰이 조사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이름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준석을 도운 게 아니라 당대표 선거를 도왔어요. 근데 본인이 이준석한테 돈을 넣었다니까? 그럼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을 도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준석을 도운 게요. 내가 선거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였어요. 라고 말하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당대표 선거를 도운 거예요. 이러면 이준석 당대표 선거를 도운 게 되잖아요. 저는 이분 신변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두 가지 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지난번에 오세훈이 뭐라 그랬어요? 여론조사 받은 거는 당이 받은 거지 캠프가 받은 게 아니라 거의 그 급이에요 지금. 그 급이에요. 지금 똑같은 논리야. 당이 받으면 괜찮은 거야. 캠프까지 안 오면 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니 신인기 변호사 그런 얘기했는데 코바나 콘텐츠가 받으면 괜찮은 거야? 그럼 김건희가 받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야? 코바나 콘텐츠가 받으면 김건희가 받은 거지. 일단 저는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오세훈하고. 그거를 약간
진술 짜맞추기처럼 네. 약간 하다리 왔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네. 사람이 만약에 진심을 그냥 그나마로 좀 헤아리면 나는 대의 명분에 돈을 쓴 거지.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다. 근데 그게 더 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게 대의 명분이 아니라는 거를 네.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아니 혹시 국민의힘에 당직이 있으세요? 없으니까 더 큰 문제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정치학급법 위반이야 지금. 당직도 없는데 당신이 돈을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위해서. 방금 전에 제가 이준석 쪽한테 돈을 넣었다라는 걸 너무 설명을 안 했는데 이준석이 직접 돈을 준 게 아니고요. 김한정 씨가. 이준석 여론조사를 열심히 해준 명태균에게 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준석 당대표 선거를 도왔다는 실토가 되는 겁니다. 예, 요거 자르고 그냥 앞에 걸 해주세요. 그래야지 잡혀가요. 이준석이 이런 거 되게 얘기하고요. 나 진짜 고소다. 이준석한테 집중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준석 여론조사 열심히 한 명태균에게. 그게 그건 거죠. 이준석 예. 당대표 선거를 도왔다. 쇼츠는 앞에 거로 뽑아주세요. 우리 PD가 그런 거 잘해요. 그리고 네. 우리 채널에 올리지 말고 딴 채널에 올려주세요. 아, 그렇지. 대한뉴스 이런 데다가. 대한뉴스 왜? 네. 같이 고발당할 수 없어. 여기 데려간다며. 네? 아, 쥐가 안 온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 쇼츠라도 데려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검찰 가서 대한뉴스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대한뉴스가 좋네. 시켰다. 네, 좋네. 네. 내가 너 고소한다. 이런 더러운 정치 싸움에. 자, 뒷부분 볼까요? 네. 아무튼 되게 김한정 씨가 실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웃긴데 그만 얘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드러난 게 3,300만 원이거든요. 네. 여론조사 비용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여론조사 비용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버리느냐. 네. 아, 그 3,400만 원 말고 그 뒤에도 내가 돈 계속 줬어. 미쳐버릴 것 같아. 이게 입금 내역이 안 나왔는데 그걸 얘기해버렸어. 내가 다 고통스러워. 내가 저걸 듣고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아,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도 좋고 아, 이준석이나 윤석열이 때도 좋다. 이런 어쩌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그러니까 돈을 왜 줬냐고 하니까 당연히 기자가 물어봤겠죠. 그거 막 주시면 어떡해요? 왜 줬어요? 라고 물어봤겠지? 그렇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진짜 더 가관인데 네. 명태균이 대통령이랑 막 통화를 하고 야 김종인 당시 당대표 통해서 윤석열 라인을 닫고 있는데 지금처럼 중상모략하면 오세훈이 윤석열 눈에 어떻게 보이겠냐. 그러니까 오세훈 잘 보이게 해달라고 명태균한테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명태균이 사실상 윤석열이니까. 네. 이거는 이제 선거에 대한 정치자금법을 넘어서 뇌물이에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지. 네. 이거 제3자 뇌물수수. 그러니까 이건 뇌물이야. 심지어 윤석열을 끌어다 넣었어 지금. 네. 그러니까. 네, 큰일 날 사람이야. 큰일 날 사람. 그러니까 권력이 세 보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줬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것도 비선으로 우리 연결된 세훈이를 미워하지 말라고 센 사람한테 돈 준 거야. 아니 그렇게 돈을 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것도 정상 라인도 아니고 비선인데 네. 아 대단해. 도대체 몇 개를 한꺼번에 자백한 거야 이분은. 둘 중에 하나 너무나 순수한 두뇌. 멍청하다는 얘기죠. 너무나 네. 순수한 두뇌. 예. 예. 그리고 너무나 그 오세훈을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가 다 읽혀요. 아니 원래 이 전까지만 해도 SBS 실언까지만 해도 명태균한테 돈 준 거 네. 약간 용돈 같은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네. 살기 어려워서 도와줬다. 네. 차라리 거기서 멈췄어야 돼. 끝까지 그게 그걸로 그래도 밀었어야지. 되긴 한데 예. 이제는 아예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돈 줬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네. 딱 스타일이 그 왜 이명수 기자 네. 같은 분한테 걸리면 진짜 털어놓은 다 털릴 것 같아. 다 털릴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얘기할 사람이야. 어떻게 이러지 정말? 너무 놀랍네. 제가 볼 때는 김한정도 지금 2번이나 검찰 불려갔거든요. 네. 악수 말고 검찰이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 네. 왜냐하면 대충 3,300만 원 드러난 거로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마무리하면서 할 것 같은데 지금 검찰 태도로 보면 네. 그 얘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말고 더 줬어 막 이러면서 아이씨 그것도 수사해야 되는데 윤석열 얘기하고 이준석 얘기하고 막. 대단한 입이에요. 네.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진한 사람이 있나 그래? 순진한 거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로 두 가지가 이거는 각각 다 실현돼야 되는 조건이에요. 일단 뇌가 되게 순수해야 되고요. 오세훈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도 의심스러워요. 네. 오세훈 시장이 지금 김한정 씨의 이런 실언을 못 봤을 리 없거든요. 네. 이전에도 한 2번 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언론에 대응하지 마세요. 이런 지시를 안 내렸다는 거거든. 왜냐하면 네. 검찰에서 소환 계획을 냈어요.
수사권 곧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김한정 입 막아봐야 소용없다. 이제 소용없어요. 판단한 건가? 네. 오히려 지금 움직여서 누구 입을 막으려고 했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증거인멸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쪽으로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러 안 건드리고 있다. 네. 그리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뭐 저기 저기 뭐야 수상버스 타고 조사받으러 가시면 되겠네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는 사진은 이제 지난주 사진이어가지고 요건 옆에 건 빼고 추미애 의원이 얘기한 내용은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국회는 이게 왜 탄핵이 자꾸 기각되느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니까 네. 근본적인 한계를 좀 말씀하신 건데 국회는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를 탄핵 소추할 수는 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겨우 소환 신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를 부인하는 피소추자에 대한 증거 범죄를 부인하는 피소추자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권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줄 탄핵이 아니라 고무줄 없는 빤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전 이래서 추미애 의원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고무줄 없는 빤스 탄핵인 거죠. 이게 이제 줄줄 이렇게 라임을 또 살리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줄과 그 고무줄 빤스 라임이 좀 줄 탄핵이라 그러는데 줄이 없어. 알겠습니다. 허당이란 얘기 아닐까? 허당이란 그치. 얘기. 네. 알겠습니다. 기소 독점권을 남용하면서 김건희를 무혐의한 검사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은 탄핵 소추권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 소추의 사유에 대한 증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불비한 탓이다. 정교한 민주주의가 작동되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 네. 오늘 이걸 그래도 일부러 또 가져온 이유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그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된 거 그리고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기각된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기분도 안 좋고. 네, 기분 안 좋죠 사실. 특히나 검사 쪽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대부분 다 짐작하고 있었지만 왜냐하면 검찰 측이 자료도 안 줬기 때문에. 네. 근데 최재 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을 내리면서 별개의 의견이긴 하지만 3명이 위법성이 있으나 이제 탄핵에 이를 만큼, 그러니까 파면에 이를 만큼 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의견까지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둘 다 이제 그 전원 일치로 이제 낸 것이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야, 이제 탄핵해봤자 그냥 줄줄이 그냥 기각되는 거구나. 그러면 한 가지는 헌재에 대한 분노가 될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탄핵이라는 방법론에 대한 회의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찾아올 수 있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이 말이 좀 위로가 됩니까? 위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진짜 안 되는 얼굴이다. 나는 계속 고무줄 없는 빤스를 입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국회에 증거조사권을 준다? 네. 이거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탄핵에 있어서는 한정해서 증거조사권을 준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는 당장 들 수는 있어도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다수당이 예를 들어서 막 극우 세력에게 넘어가 이러면 또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막 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걱정이 돼요. 네.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수사권을 줘야 된다 소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제도 자체가 엄청 바뀌어야 되거든. 네. 저는 아예 원청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뭐 이를테면 미국에 있는 여러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강제 수사에 준할 정도의 조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찰 같은 조직이나 경찰 같은 조직이 아닌 조직에게도 부여하는 사례들은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조사권의 강제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맞아. 뭐 국정조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공무원 괴롭히는 수밖에 없거든. 맞습니다. 네. 근데 안 토해 놓으면 어쩔 수도 없고 증인 불러도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네. 그걸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대안적인 걸 고민해야 된다는 맞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헌재가 이제 공직자에 대한 이제 파면 심사를 이제 맡긴 거잖아요, 결국엔. 선출직이 됐건 선출직 중에 일부 대통령과 임명직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사실은 탄핵이라는 거를 제대로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외에 장관급이나 검사급에 대한 탄핵을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야.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판례를 일부 쌓고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게 보여주는 바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헌용 외에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야. 제대로 운영해 보니까 드러나는 거야. 헌재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걸 전 좋아하진 않지만 그리고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다 해서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증거 누적을 통해서 이거는 충분히 위법이다라고 헌재가 먼저 나서서 재판 전에 판단 내릴 수가 없거든. 네. 형사 사건을 통과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탄핵이 조금 무력함을 확인하면서 뭐 탄핵의 조사권을 주자 수사권을 주자는 저는 잘 모르겠고 네.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번에 왜냐면은 자꾸 뭐 줄탄핵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권력을 막 위법할 정도로 오남용하는 장관급 또는 검사 또는 감사원은 우리 사회에 사실상 통제나 감시할 방법이 없구나. 네. 이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임명권자 아니면 없는 거예요. 네. 네. 사실상 없어.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뭐 청문회 해봐야 네. 솔직히 뭐 조사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렵게 공수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감사원이나 뭐 검사는 공수처가 있다고 치고 감사원이나 이런 장관급들의 권력을 오남용할 때 감시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네. 요거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뭐 나중에 헌법 내지 관련 이제 운영하는 법률을 바꾸거나 국회법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이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만드는 다른 보완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또 검찰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제도가 필요해요. 네. 근데 그게 두 가지 부작용을 불러일으킨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쥐지 못한 세력에게만 검찰의 어떤 게 작동을 하고 서로 그게 내부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과 같은 인간처럼 된다는 거야. 네. 다시 말하면 권력 의지를 갖고 있는 정치 검사가 자기 임명권자에 반해가지고 자기의 차기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칼을 쓰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 얘기는 그러면 검찰에게 그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공수처에게 힘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적어도 힘을 분산시키거나 공수처가 강화돼야 될 여러 가지 필요성들을 보여요. 아 맞아요. 그러네요. 네, 여러 가지로. 네, 지금 40명뿐이 없는 인력들을 몇백 명 단위로 늘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도 훨씬 더 강화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준석은 공수처 폐지 법안을 냈어요. 예. 네. 그것도 냈어요. 나경원이랑 같이. 예, 나경원이란 그것도. 나경원이랑 세상에나 나경원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인간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정확히.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명확한 스탠스가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지 앞에 이익밖에 못 보는 그런 정치인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하지 말아야 됐지만 골라서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당면한 그 과제에서 할 수 있는 게 공수처 강화네.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고 고위공직자 어쨌든 지금 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네. 좀 보완하고 기소권도 좀 주고. 네. 이번에도 솔직히 국민의힘이 기소권 안 줘서 이 모양 꼴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이를테면은 그나마라도 비등비등하게 나온 게 이준수 건이잖아요. 네. 예. 이준수 건은 워낙 네. 그러니까 기존의 사법법적인 판결로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행위한 것으로 나오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이준수 것 정도까지나 가야 실제 공직자에 대한 탄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네.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나머지 경우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판결할 수밖에 없고 증거에 기반을 둬서 판단한다면 대신 상당 부분 사법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나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공직자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건 인사권자뿐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네. 이거 이대로 가면 나중에 다음 정부에서 감사원 자기 맘대로 운영하고 네. 예, 검사들 더 날뛰고 네. 장관들 지멋대로 해도 탄핵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잠시 직무정지만 당할 그렇죠. 뿐이야. 네. 라고 하는 태도를 강화하는 거라고. 아, 그런 면에서는 현재 결과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이건 그걸 방치한 판례를 만드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또 헌재만 너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 이게 명확하게 확정할 만한 증거나 조사 자료가 없으면 네. 거기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은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증거가 네. 없다고 하니까. 네. 네. 증거가 없는데 그럼 야 내가 느낌상 넌 죄가 있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네. 추미애 의원이 국회 조사권 주자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저는 하는 추미애 의원 거죠. 네. 발언은 국회 조사권도 중요한데 공수처 그리고 공수처장을 선발하는 과정을 좀 더 네.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 임명해버리면 또 이거 오히려 더 이상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뭐 대통령과 국회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선발을 해야 합의에 의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공수처장만은 나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처음 해본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줄탄핵이 결국은 줄줄이 기각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놀리고 국민의힘이 나오는 게 예. 그래서 대통령은 놀았다, 계엄 그렇지, 놀았다. 계엄이 적당했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진짜 거는 말도 안 이제 되는 그냥 얘기고. 이제 예. 그것 자체를 기각시켜야 되는 것이고. 네. 네, 중요한 건 이 제도를 사용해 보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우리 현실에서 작동하는가는 모르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적용해본 적어도 성과는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 직무정지라고 하는 견제 효과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서 원인 무효가 되는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봐요. 네. 대신 이게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 의원이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생각해요.